자, 제가 이제 또 이 커브를 1번 레벨에다가 또 중복되게 그려놨어. 그래서 바운더리 쓸 거를 제가 4번 레벨로 옮길 건데, 얘만 체인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체인으로 선택하기 체인으로, 여기를 체인으로 바꿔도 되고, 대충 응용이면 그냥 이게 지금 솔리드잖아요. 그럼 여기 솔리드 선택 기능에, 여기 솔리드잖아요. 자, 여기 솔리드 선택 기능을 해서 솔리드만 잡게 한 다음에, 여기 잡은 다음에 위에 가서 반전 키를 눌러봐요. 그러면 이제 커브고, 이제 솔리드 그거 빼고 나머지 게 다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변경 복사가 아니라 이동을 하는데, 내가 4번으로 바운더리라는 4번으로 옮겨줄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4번과 5번. 이제는 4번과 5번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가공 경로창을 갑니다. 가공 경로창을 가요. 중사까지는 들어왔고요. 이제 외곽도 닦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형상을 다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공 경로창에서 가공 경로창에서 자, 작은 화살표 워터라인 잡고 모델을 다 선택을 합니다. 엔터. 48개가 나오면 되고요. 중사기니까 0.1 줄게요. 0.1. 중삭을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면 표현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mm가 됐든 한 번씩 딱 밀어줘야 돼요. 자, 경로 제어. 자, 여기서 윤곽 체인을 이 바운더리를 쓸 거예요. 요거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다 날라갔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남아 있어봐야 1mm 내외로, 거의 대부분 0.3mm 1mm 내외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오프셋 거리 외측 기준으로 공구 반경 빼고 8볼 쓸 거예요. 3.95까지만 3.95라고 넣을게요. 여유 있게 그냥 빼죠. 어차피 바운더리가 모델이 맞고 있으니까 4.5 정도만 넣을게요. 4.5. 자, 공구 8볼 하고 홀더는 들어가 있고, 절삭 파라메타 하향 중삭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미절삭 구간이 있을까봐 쉘로우 영역을 제거 안하고 무조건 다 한번 밀어요. 쫙 밀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0.8씩 1mm씩 라운딩 코너 반경 직각 부위에 무조건 반경이 생기게 하고, 스텝 쉘로우에서 전 구간을 그 대신 마이너스 22에다가 내가 그보다 1mm 조금 더 내려가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5를 넣으면 한 27mm까지. 그리고 링크에서 수평으로 여기는 반경 좀만 넣을게요. 한 8파인데 2mm만이라도 넣을게요. 램프 그냥 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내려오는 형태라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최소 수직 뽑기로, 그죠? 파트 클리어런스 3mm로 15mm가 넘으면 안 되면 이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점프를 해라. 트리밍은 하고 경로간 이송 조성 체크해 주시고요.
접하는 램프까지는 필요 없고 직선으로 하되 어차피 타고 넘어가겠네요. 죄송한데 여기서는 3으로 넣고 램프 각도 3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어주는 구간에 그냥 치고 내려가게 넣어주시고 수직으로 놓고 드는 높이, 진입 높이, 최대 드는 높이, 진입 높이 0. 무조건 링크가 있는 쪽은 웬만하면 이어줘라 하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고선이 나오겠죠. 워터라인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죠? 이렇게 검증 마크 빼고 나면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보면 홈에 잠깐만요. 다이나믹 보고 여기가 나왔고 됐고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 툴패스를 낸 다음에 Z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게 쭉 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홈에서 이 가공 경로 측정을 누르면 안 나오네. 그러면 요거 누르고 Alt T를 누르세요. 그럼 툴패스가 요거구나. Alt T가 아니네. 네, Alt T를 눌러놓으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공 경로 측정을 눌러서 요 지금 Z값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툴패스 지금 지공이 속도 얘는 만이고 이송 속도 얼마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Z 29.27mm까지 내려가는구나 하고 확인. 이런 식으로 툴패스를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툴패스를 한번 이거를 갖다가 워터라인을 한번 여기까지 볼까요? 모의가고. 플랫 밀었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 워터라인 (0.8씩) 쫙 밀었습니다. 네, 반만 밀은 거예요. 반 좀 넘어간 거죠. 반 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윗면 레스터 가공으로 윗면을 잡아야죠. 레스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동일해요.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라스터 찍고요. 모델 전부 잡고요. 경로 제어, 윤곽 체인 잡고요. 확인. 윤곽 체인 안함. 자 윤곽 체인으로 잡았고요. 외측을 기준으로 공구 반경을 빼고,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외측, 얘는 어차피 완만한 구간을 가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측 라인 기준으로 2배, 피치의 2배, 한 1~2mm만 빼주면 된다 이거죠. 내가 0.8씩 밀을 거니까 1.6이나 1.6 정도 옵셋을 주겠다. 바깥쪽으로 좀 넘어가게 1.6 정도 넘어가게 주겠다. 그 다음에 공구는 8파이 엔드밀을 사용을 할 거고, 홀더는 그대로 갈 거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고, 자 X축 방향 0도 방향으로 할게요. 자동 곱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0.8mm씩 밀겠다.
자, 그리고 스텝 쉘로우에서 자, 0도부터 35도까지만 내가 절삭을 할 거고, 나머지는 등고선 워터라인이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최소 최대 깊이는 활성화하고 플러스로 1mm, 아래로는 마이너스 20, 어차피 안 들어가요. 20, 왜냐면은 거기가 급경사가 밑에 떨어지니까 위쪽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22에다가 마이너스 5, 27mm 까지 갈 거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0도부터 35도 완만한 구간만 절삭을 할 거고, 1mm부터 27mm 구간까지만 할 거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 그대로 놓고, 얘는 수직으로 링크 램프 한 2mm 정도만 주고요. 2mm 보조 진입 없고 동일하게 부드럽게 해줘야 좀 더 가감속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넣어주시고, 15mm 마찬가지로 15mm 내외 아니면 한 8mm 정도만 주셔서, 그거 8mm 넘어가면 그냥 뜨게 놔두세요. 그리고 경로간 이송 조절하고 8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0.4 정도 트리밍, 첫 번째 들어갈 때 트리밍이 있게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자 됐고요 하고 확인 한번 누르면 완만한 영역만 절삭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보면 얘랑 얘를 가지고 또 모의광을 보면, 아이고, 등고선으로 밀어주시고 워터라인으로 밀고, 이렇게 라스터로 완만한 구간을 밀어주세요. 아직 0.1이 남은 상태죠. 남은 상태까지 밀고 그 다음에 잔삭을 한번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잔삭을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정삭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면 어디 보자. 다이나믹. 어차피 이게 좀 급경사가 아니니까 한번 밀어버릴게요. 3파이, 8파이에서 1.5R 3파이로 그냥 하죠. 어차피 따로 공구를 안 빼고. 자, 탑. 자, 바운더리는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거 커브 치고 옵셋. 왜냐면 다 잡아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그냥 하나 빼놓을까요? 레벨에 보면 5번이니 4번에다가 자, 와이어 프레임 실루엣 바운더리, 자, 면 선택 기능, 그죠? 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테두리 그래서 올려주세요. 이렇게만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평면상에 올라오겠죠? 커브가 이렇게. 어차피 이제 외측은 옵셋을 할 거니까 상관없고, 그냥 내 대략적인 바운더리만 쳐, 사각형을 대충 그리고 상관없는 거예요. 할 거고. 자, 갈게요. 가공 경로. 자, 얘는 급경사가 없죠.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만약에 내가 8파이로 안 했다 그러면 여기를 잔삭을 하려면 워터라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스켈롭으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급경사 있잖아요. 치고 뽁 치고 올라갈 때 닿는 면적이 많아서 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등곤으로 다 밀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삭이 여기밖에 없죠. 지금 여기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스켈롭으로만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급경사가 없으니까 스켈롭으로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스켈로. 자, 여기서 요소를 다 선택을 하고요. 벽면, 바닥 0.1이죠. 아까도 0.1을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공구부터 설정을 할게요. 공구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아니, 공구 관리자. 여기서 공구 이름 3볼 3에 10mm짜리가 6mm짜리 있네. 3에 6mm짜리 더블 클릭 하고 V. 공구 번호만 좀 꽂힐게요. 마우스 오른쪽 공구 수정 몇 번? 5번. 끝내기. 자, 절삭 파라메타 한 방향. 여기서 역순으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될 거예요. 외측에서부터 하향이 나와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나와야 되고 한 방향으로 나와야 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역순으로 바깥쪽에서 한 방향. 이게 역방향이 나올지도 본 다음에 자, 스택 간격 뭐 0.3씩 우선은 가죠. 왜냐면은 뭐 중삭이니까. 그 다음에 스텝 쉘로우에서 0도부터 전 구간이니까 0도부터 90도까지. 자, 제어를 제가 안 잡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제어. 자, 여기서 윤곽 체인을 잡고 요거 잡으세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외측을 기준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옵셋 해야 돼요? 그냥 중심 외측을 기준으로 공구 반경을 빼고 4.5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5. 홀더도 한번 넣어볼게요. 홀더 목록 열기 BT40 A. 아이고. 여기서 이번엔 SK10 10에 90짜리 있을 거예요. 90짜리 20mm만 25.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됐고, 자, 공작물에 가야죠.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스켈롭을 치는 게 아니라 잔상만 들어갈 거니까 공작물에 가서 뭐 한다고요? 미절삭체로 처리를 활성화시키고 내가 전에 8파이에 4R짜리 볼로 했고 그 다음에 확장을 0.5만 더 하겠다.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눌러줄까요? 스텝 쉘로우 됐고요. 스텝 쉘로우에서 한 개 확장 위로 1mm 마이너스 한 25 넣어도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을 드링크 파라메타 90 수직 방향으로 반경이 3인 3파이짜리니까 경로간 이성 조절에 0.15 정도 경로간 이성 조절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경로를 한번 봐줘야 돼요.
하면 이렇게 나오죠. 내려볼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툴패스를 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툴패스를 처음 보면 시계 방향으로 안쪽으로 몰아 들어오죠. 잠깐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우선 방향을 지금 잘못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하향이 나오도록 역방향으로 끌어주세요. 역방향의 절삭 순서 역순으로 해야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인. 다시 볼게요. 네. 자, 죄송합니다. 파라메타에서 여기를 끊어줘야겠다. 이걸 잡아주세요. 절삭 순서 역순.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누르면 마무리 됩니다. 됐어요. 바깥쪽부터 안으로 좀 몰아 들어오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위에는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서 만들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이제 하향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쳐고 들어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삭을 넣어 주시고 볼까요? 여기까지. 또 잠깐만, 근데 아까 레스터에서 제가 가공 여유를 안 준 것 같아. 잠깐 가볼게요. 라스터 잠깐 들어가서 정로 제어 도형,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도형에서 0.1로 좀 바꿔줄게요. 죄송해요. 라스터에서 0.1로 좀 바꿔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여기까지 한번 또 보고, 나머지는 정삭 바꾸는 거는 그냥 피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모의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만 바꿔주고 아까 워터라인에서 각도 제한을 주면 되는 거죠. 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워터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가잖아요. 3D 마찬가지, 황삭일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Z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윤곽이 돌기 때문에 데이터를 줄이려고 지공이 지공삼의 정밀도 때문에 나가는데, 근데 IJ로 나가시는 것보다 반경값으로 무조건 나가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게 왜냐면은 데이터가 소수점 끝자리 하나만 틀려도 방향이 없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다이나믹을 할 때도. 그죠? 반올림이 되니까 없는 대로 가니까, 이걸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하실 때 IJ로 말고 R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차피 거의 다 끝나가. 예전에는 이렇게 원을 돌리면 선행 제어가 없을 때는 여기 자국 하나, R로 돌리면 자국 하나, 자국이 4분점에 자국이 생겼어요. 왜 자국이 생겨요? 예전에는 AICC라는 게 없었거든요. 앞에 선행 제어라는 걸 잘 안 썼어. 옛날 메신 그때만 해도 이게 IJ로 나가야 데이터가 하나가 떨어지죠. 예? 그럼 다음 구간에서 도착을 하고 쿵 찍고 다음 구간 쿵 찍고, 이게 떴다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자국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AICC를 깡통을 사도 20블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볼스크루가 반대로 가는 이 4분점에 자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굳이 IJ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이제 도착을 이제 선행 제어가 없으면 그 구간을 도착을 했다고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그 구간에 잠깐 섰다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점에 자국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굳이 요즘에는 필요 없고, 요즘에는 왜냐면 다이나믹도 많이 쓰시고 영역 최적 황삭이라고 이따 한번 해볼 건데 그것도 많이 쓰시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끝자리 하나만 튀더라도 어느 대로 가요. 근데 엔텍에서 정품으로 정품 포스트 드릴 때도 보면 무조건 알로 나가요. 알로 혹시나.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근데 정삭은 뭐 바꿔야죠? 자, 19번, 10번, 11번을 동일하게 컨트롤 C, V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면 들어갈 거니까 뒷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워터라인에 가서 파라메타 0 피치하고, 그리고 연산이 오래 걸리니까 자 00 하고 00 놓고요. 그 다음에 경로 제어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절삭 파라메터에서 피치 먼저 8파이니까 0.4 정도 줄게요. 0.35나 0.4 정도만 줄게요. 빨리 많이 안 나가고. 그리고 슈텝 셀로우에서 분리를 할 거예요. 0도부터가 아니라 35도부터 90도까지 만 툴패스가 나오게 하겠다. 쉘로우 각도를 주는 거야. 이제 위에 평면이, 위에 완만한 구간은 툴패스가 안 나오게, 완만한 구간은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링크해서 그대로 가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연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거 지금 세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3D에서 95%까지 주세요. 직선 구간으로 거의 대부분. 원으로 바꾸는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 한번 눌러 놓을게요. 확인. 아이고, 저장 항상 95%가 되게끔. 자, 그러면 이게 켜져만 있어도 어차피 1000분의 5라는 이 원으로 바꿀 애들은 어차피 5%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뀌어요, 데이터가.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하고 링크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위에 완만한 구간 빼고 툴패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가 빠지겠죠. 위에가 빠지고 극경사 영역 들어가고, 여기가 빠져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구간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레스터에서도 당연히 들어가고, 자, 스텝쉘, 자, 절삭 파라메타 그대로 가고 왕복으로 0.3 정도 줄게요. 0.3. 그 다음에 모델 도형은 공차를 다시 0으로 놔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가서 0.3을 그냥 그대로 가고, 스텝 쉘로우 0도부터 35도 구간을 절삭을 하겠다. 자, 링크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리기 공차도 그대로 다 가고요. 어차피 달라질 게 없죠. 지금 얘는 확인 한번, 얘는 어차피 점 데이터로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점 데이터밖에 G02, G03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점 데이터로 출력이 나갈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트리밍 최소화를 걸어주고
해야 여기 끝단이 좀 부드럽게 나와요. 여기서를 이거를 에스터에서 이쪽을 웬만하면 경로 이성간 거리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 튀는 게 좀 덜합니다. 거의 튀어 들어가는 게. 그래서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왜냐면은 이게 원래 작은 볼핸드 밀이면 이 알까지 감싸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타고 측벽을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차피 여기까지만 뚝 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로로 갔을 때 여기서 그냥 툴패스가 뚝 떨어지는, 계속 점프를 하고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는 항상 그때는 체크를 하고 트리밍 최소화 체크하고 각 경로간 이성 조절 체크해 주시면 이제 그 옆에 측벽을 파먹는 현상이 없어질 거야. 이게 이제 이것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 경로간 이송 조절하는 게 22인가에서부터 제대로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것도 이제 하이 버전에서는 조금 별로 좀, 하이 버전에서 할 때는 보통 큰, 원래 파이널로 치고자 하는 것보다 작은 걸로 해주셔야 좀 깔끔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잔삭을 마찬가지로 경로 제어에서 자 도형 요소에서 빵빵 빵빵 해주시고, 자, 절삭 파라메타만 바꿔주시면 되죠. 절삭 파라메타만 이 역방향에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이건 이대로만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스택 간격을 0.1 정도 줄게요. 0.15 줄까요? 0.15, 0.15만 할게요. 3파이나 되는데 뭐.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이제 잔삭이 다시 한번 피치가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죠. 뒷면 넘어가야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보고,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죠. 자 갑니다. 빨리 정밀도에 올리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중삭 축지침 없애고요. 축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잔삭, 너무 빠른, 잔삭은 봐야 되지,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잔삭 정삭 빨리 갈게요. 하고 평행 강화 했고요. 스케일로 잔삭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한 걸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공작물 모델을 한번 더 빼보죠. 이번엔 어차피 뒤집었을 때 모델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공작물 모델을 빼긴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 공작물 모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공작물 모델의 마지막 번호 4번부터 원본 모델 작업에, 자 얘가 우리가 들어갔던 게 8번부터죠. 8번부터 14번까지 그 다음에 공작물도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대로 다 깎였나. 비교, 공작물 비교, 모델은 레벨에 1번에 있는 애를, 자 여기서 요거 모델링 1번에 있는 애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조금 걸리겠죠. 한꺼번에 많으니까, 정삭 피치고 하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가죠. 예.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빼니까 좀 걸렸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레벨에 가서 1번을 잠깐 숨길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공을 한 게 초록색으로 나온 게 공차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되는 거죠. 예? 초록색이 나까지 1100분의 5라는 공차 안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터를 돌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뒤집어야겠죠. 뒤집었을 때 지금 이 소재를 붙이고 들어가야 이 뒷판을 까고 나면 이 남아있는 영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붙들고 계속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면에서 자, 레벨의 가공 경로 창에 자,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고 자, 우선 그룹을 자, 머신 그룹으로 이 공정을 나눌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다가 그룹 새 가공 그룹 해서 2셋이라고 쓰던지 지금 가공 그룹 2번이라고 지금 만들어졌죠. 공정을 나눌 거야. 이렇게 한번 나갔잖아요. 한번 나간 거고 얘는 2차니까 얘를 컨트롤 얘는 모델이 하나 필요하니까 컨트롤 C V 해서 하나 밑에다가 좀 끌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돌릴 때도 얘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얘도 공작물에다가 인식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공작물 설정. 자, 메시 1이 있죠? 이름은 바꿔줘도 되는 거고, 메시 1을에다가 아까 하다 말은 거고, 자, 여기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선택을 누르고, 얘를 찍고, 완료를 누르면 메시 2가 들어오겠죠? 예? 메시 2가 들어오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현재 공작물로 설정을 할 거예요. 현재 쓸 거다. 현재 쓸 거예요. 자, 원점은 확인 됐어요. 확인 좀 잠깐 할게요. 여기가 됐네요. 됐어. 자, 이 상태에서 뒤집을 거예요. 우리 원점은 아까 어디다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 끝에다가 아까 레벨 2번 이쪽 모서리에다가 맞는 거 있죠. 여기다가 원점을 만들어 놨던 게 뭐였죠? 레벨에 보면 2셋이라고 레벨이 아니라 평면에 보면 2셋이라는 평면을 갖잖아요. 2셋이라는 평면을 만들었어요. 2셋이라는 평면으로 돌리려면 그냥 뷰시트 2번을 뷰시트가 어쩌다가 사라졌네? 아까 지워졌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왜 뷰시트가 다시 돌아왔지? 아까 껐다 키면서 뭐가 잘못됐나? 이건 뷰시트 2번에다가 우선 여러분들 지워졌으면 2세트로 그냥 갈게요. 2셋 여기다가 뷰시트에다가도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평면에 가서 그래픽 뷰, 작업 평면, 공급 평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 여기까지 돌려주시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평면에 놓고 여기 이 상태 Alt 1 한번 눌러주시고 뷰 시트에다가 뷰 여기 가서 홈에 가요. 홈이 아니라 뷰에 가서 여기다가 북마크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북마크 저장. 자, 이셋이네요. 그러면 여기 자꾸 이셋이 자꾸 틀어지지? 다시요. 자꾸 왜 틀어지지? 이셋이라고 써놓은 것도 없어지고. 자, Alt F1 그다음에 여기다 놓고 뷰시트 북마크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갔다가 뒤집었다가 요거 누르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더라도 뷰시트 2번을 누르면 다시 왜 안 되지 이거 갑자기 또 아까랑 틀리게 이게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공 경로 창을 들어가서 자, 황삭을 먼저 해야죠. 황삭을 한번 할 거예요. 레벨에 보면 지금 가공 경로에 보면 요거 지금 잠깐 치워주 Alt T를 눌러서 잠깐 치워주시고요. 레벨에 보면 모델 원본 모델이 1번이죠. 1번 한번 띄워주시고 1번 한번 띄워주시고 바운더리 쳤던 게 4번일 거예요. 4번 사각형이 필요하니까 2번도 띄워주세요. 두 개. 1번과 2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요거 걸리적거리면 F9 눌러서 없애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지금 그리고 축지점을 차라리 키세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X, Y, Z가 나오죠. 이게 X, 여기가 Y, Z. 지금 평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쓰고 있어. 자, 여기가 원점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시작할게요.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자, 가공 경로 영역 중삭을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영역 황삭 아니면 최적 황삭 한번 넣어볼까요? 최적 황삭으로 한번 영역 황삭으로 할게요. 영역 황삭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델을 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경로 제어로 넘어갑니다. 자, 윤곽 체인을 선택을 하고 이 밑에 하단에 있던 아까 바운더리를 썼던 얘를 잡을 거예요. 하단에. 그죠? 이렇게. 확인. 자, 외측으로 20mm 넘어갔어요. 공구는 큰 커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33파이. 자, 공작물 설정 갑니다. 자, 이전에 실행된 공정을 감안하겠다.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다. 자, 이게 이제 23 업데이트, 이게 이제 공작물 인식이 뭐냐면은 23 업데이트 한 3인가부터 생긴 것 같은데 3인가 23 버전 업데이트 3부터 생긴 건데 지금 이게 스톡이 아까 모델 스톡을 꺼내 보면 다 막혀 있죠. 근데 얘가 하이퍼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로 돼 있으면 스톡을 뺐잖아요. 뒷면에서 치고 날 때 처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것들만 인식을 해요. 나머지는 직각으로 인식을 해.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 지금 뒷면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내면은 다 까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윗면부터 Z0까지 0이나 플러스 0.1 들고 윗판을 한번 날린 걸 스톡을 한번 다시 빼면 이제 까져 있는 게 나오지. 거기서 다시 한번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누르면 밑에가 터진 부위를 인식을 해요. 터진 부위를 모델에 스톡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라 밑에 있는 구간까지 인지를 해라 라는 옵션이 23 버전 업데이트 때 생겼어요. 23 버전 업데이트 한 3, 4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하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하향으로 간다. 한 50% 잡아주시고요. 스텝다운 1mm씩 절삭을 하겠다. 자, 절삭 순서 최적화. 자, 위에는 많이 남았어요. 지금 위에 왜냐면 밑에 한 4mm 잡았잖아요. 아까 판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5mm 정도, 4mm 정도 올려주시고. 자, 아까 우리가 22mm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거기다가 코너알 2R짜리야. 그럼 22에 마이너스 22에 마이너스 2R짜리야. 2mm 더 25, 여유있게 25 내려갈게. 링크 파트 클리어런스
자, 수평으로 뭐 그대로 갈까요? 반경이 3으로 그냥 이 정도만 램프 각도 넣고 들어가고, 수직으로 반경 한 3 조금만 만들게요. 어차피 갈 필요 없으니까. 공구가 33이니까 33 여기 100분의 5 정도 하고, 자, 진입 동작에서 자, 헬릭스가 우선순위가 되고 됐고요. 특별하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눌러보자. 그러면 안 잘리면 위에 단을 한번 더 주면 되고, 잘리면 제가 내 마킹을 완벽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잘리면 한번 여기까지만 내고 나오네요. 잘.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캠들이 아직까지는 그래. 얘네가 머리를 잘 쓴 게, 예전에는 진짜 이게 막혀 있다라고 하면 밑에는 이런 거 있죠. 동글뱅이들. 선반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가 빵꾸가 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들어오면 스톡을 안 잡고 들어왔을 때, 원래는 위에서 바운더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막혀 있으니까 여기 3D를 타면 밑에가 이렇게 에어컷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잘라내던가 아니면 페이스를 하나 집어넣어서 못 들어가게 막아준단 말이야. 페이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스톡을 황삭 칠 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모의 가공을 눌러볼까요? 이제 이것도 다 오축 때문에 기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오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죠. 하고 이렇게 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황삭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왜 54가 되느냐가인데, 여기에 파라메타에 보면 이 2D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2D 하실 때 설명을 했으니까, 평면 관리자 평면에 가면 내가 작업 시스템 좌표계가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시스템 좌표계가 동일하게 원점 2세트라는 작업 좌표계가 거기로 다 동일하게 바뀌면 그냥 원점이 거기가 된 것 뿐이에요. 거기가 50 좌표계예요. 근데 이제 오축이었으면, 이게 오축이다 그러면, 오축이나 이런 거였다라 그러면 여기가 평면이 되지. 여기를 기준으로 공구를 이렇게 작업할 거다 그러면 좌표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별거 없어요. 오축에서는 알아서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3축이니까 여기서 그냥 2셋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으면, 로타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앵그리도 마찬가지고 작업 좌표계가 여기에는 기준이 들어가고 나머지 건 따라 들어가는데, 기준이 2셋이 되면 그냥 54가 되는 거예요. 다 54, 50, 50. 그냥 평면이 되는 거예요. 평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우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